네, 재치가 반짝이는 키워드로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Winter is coming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뭔가 네. 예전 같으면 참 낭만적인 표현인데 왠지 불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너를 소개하는 미사 여구가 오늘 조금 약했다. 분발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왕좌의 땡땡.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수 있는 그런 외국 드라마인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이게 뭐 오. 단지 계절이 바뀐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걸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인데요. 네, 지금 그렇군요. 상황이 좀 많이 엄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지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쵸?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지금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2단계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자, 제주 역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그제부터 6명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모두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이제 N차 감염이 현실화됐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어제 많은 도민분들 아마 놀라셨을 네. 겁니다. 최근 제주 연수를 다녀간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의 그 이통장분들 네네. 그리고 인솔자 등 무려 29명이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면서 제주는 정말 초긴장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진자도 아마 더 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사실 이 재확산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단체 여행은 좀 자제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감행을 한 터라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제주를 다녀간 다른 지역에 또 확진자가 또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 사례 외에도 네. 이달 들어 제주를 다녀간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지역 거주자 지금 10여 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충북, 경남, 다양한 지역에서 길게는 5박 6일 일정으로 이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음식점, 관광지,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했고요. 이 서울 같은 데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오늘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방금 전에 확인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어제는 다른 지역 확진자가 돈사돈 중문점 그리고 가파도 입출 도항선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제주도 보건당국이 동선이 겹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진단검사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겨울철에 대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당장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저희 방송하는 시각에 6,500명의 수험생들이 17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일단 교육청이 이제 사전 조치로 지난 23일부터 고3 학생들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나머지 고교생 모두 원격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교실당 인원을 24명으로 줄였고 칸막이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증상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새벽부터 이제 고사장을 뜨겁게 데웠던 응원 열기도 아마 보기 힘들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제주도 역시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 입도 절차를 재가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만 수속 과정에서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감지되면은 본인 부담으로 격리 비용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 기간에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정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인 모든 분들의 생활 방역에 있어서 협조가 절실합니다. 힘들고 지치죠. 워낙 또 길어지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질 테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으고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키워드가 어렵네요. 사랑하니까 의원님도 안마의자? 이건 뭔가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랑하니까 네, 의원님도 안마의자. 아마 추상문 씨가 예전에 광고했었던 그런 느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떠오르는 극한 직업 바로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씀이냐 하면요. 제주시 연동 갑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이분 생각인데요. 네. 그제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자리에서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또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요즘 도의원들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다.
우리는 연봉도 적고 퇴직금도 없고 아이고야. 다른 직업도 못 갖는데 우리 노부는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면서 좀 약간 공무원들을 좀 약간 당황스럽게 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좀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여성 의원들 안마의자 하나, 남성 의원들 하나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마의자를 향한 이 의원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네요. 사실 기초의회도 없는 상황이라 도의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요. 꼭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요구를 했어야 하나. 네. 좀 세련된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뜩이나 도민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생을 챙기고 돌봐야 할 시기에 꼭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안마의자 발언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의회 상임위는요 이날 도의원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을 했는데요. 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지금 도의원 1인당 연봉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배가 넘는 2.8%를 적용해서 거의 6천만 원 가깝게 이렇게 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도의회 우리가 올린 거 아니다. 이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 이걸 강조했던 도의회가 좀 그래도 먼저 솔선수범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굳이 이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도민들의 마음과 주머니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예산 심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테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전해주실 텐데 크리스마스의 행복 조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쵸. 네. 네. 이 모두가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운명적인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저희 코너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인데요. 네.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제 특정 업체의 죽을 판매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려서 이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성탄절 하루 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원지사는 성탄절이 그냥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저와 직접 관계없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해서 안타깝다.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선 무효용을 받게 되면은 모든 정치적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4일 크리스마스의 전날입니다. 과연 원지사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